2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이유는 이 비트를 저장할 공간이 A 레지스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값까지 갔다가 255 다시 0으로 돌아와서 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버플로우고요. 그래서 실제는 2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정수의 오버플로우를 지금 보신 거예요. 산술연산의 결과가 주어진 비트로 표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로 올라간 비트가 버려지면서 다시 0으로 리셋되는 거거든. 가장 작은 값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경우가 이제 정수 오버플로우라는 거죠. 제대로 표현하려면 비트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실제 우리가 정수 값이 8비트가 아니라 9비트였다면 이 값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최대값 플러스 1이라면 최소값이 되는 거 오버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값에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최대값이 돼버리거든? 우리는 그거를 흔히 언더플로우라고 부르긴 해요. 왜냐면 오버의 반대는 언더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불렀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언더플로우는 다른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업계에서 흔히들 그냥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라서 문맥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용어기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 언더플로우는 틀린 표현인데, 뭐 저희도 다른 과목에서 그냥 편하려고 언더플로우라고 말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굳이 거품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더플로우라고 해도 문맥으로 알아듣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그런 식으로 좀 알아듣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뭐 오버플로우가 난 게 뭐 특별한 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 각 비트별로 받아올림이 있을 수 있는데, 얘도 받아올림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저장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오버플로우가 났을 때 올바른 프로그램 동작은 뭐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는데, 엄밀히 말하면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게 프로그래머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올바른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상위 비트가 받아올려졌을 때, 이게 오버플로우죠.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일반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 고수준 언어에서 일반적인 덧셈 방법이에요.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에 대입되죠. 그럼 만약에 범위가 넘었으면 그냥 오버플로우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코딩을 작성을 하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이 데이터를 두 개를 더해도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거라고 그냥 프로그래머가 믿고 작성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왜 굳이 그러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요즘 사용하는 CPU에서 32비트 숫자를 더했을 때 32비트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굳이 64비트 대입해서 사용하는 건 좀 느리니까 그냥 속도하고 정밀도란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속도로 대충 따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8비트 기계는 최대 0부터 255, 범위가 0부터 255고 최대 255까지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256 이상이 안 되는 값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여전히 255를 안 넘는 감이라면은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코드로 보여드린 게 이런 건데, 요거는 이미 255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코드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우길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수를 잃지 않는 방법인데, 내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분명히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코드를 한다는 거는 쓸데없이 느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오버플로우가 나도 뭐 크게 문제없는 제품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세계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요 8비트 어셈블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 값이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 바이트의 계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바이트 0을 일단 더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받아올림이 1이나 0이 있잖아요. 그럼 0이 됐을 때나 1이 됐을 때나 그냥 다음 바이트를 더하는 거예요. 다음 바이트가 없었다, 그러면 0에다가 받아올림이 된 1이나 0을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뭐 가산기 예전에 뭐 하프 에더, 풀 에더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억이 나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비트 0 더할 때, 바이트 1에 비트 0을 더할 때 바이트 0에서 온 비트 7에서 올라온 받아올림까지 같이 더하는 방식입니다. 10진수 숫자 더하기도 똑같고요. 그냥 2진수 숫자 더하기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음 비트 덧셈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이트 2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6비트 정수의 값을 저장해야 합니다. 알았죠? 요 외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법은 일단 이 방식으로 가되 만약에 실제 마지막 비트에서 받아올림이 있었어. 그러면 결과가 틀릴 거거든? 그럼 그게 오류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외 처리를 하는 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건 이제 오류 상황을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컴프 2500 개체지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일단 보지 않도록 하고 어셈블리에서 흔한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방법에 굳이 이름을 달면 어떤 이름을 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알아요. 오버플로우. 몇 번이나 얘기했고 이 두 번째 방식은 뭐 엄밀히 말하면 언제나 2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8비트 덧셈을 했을 때는 2배의 정밀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배 정밀도의 덧셈이다.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의 덧셈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긴 할게요. 왜냐하면 뭐 배울 것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255까지만 더하는 방법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8비트 기계에서는 확실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보자. 자, 여기 보면은 힌트가 바로 요 C에 있었어요, 사실은. 받아올림 비트라고 하는 거. 자, 요 결과가 비트 7의 받아올림이 자동으로 C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바이트 더할 때는 C를 비트 0과 같이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DC의 이 설명표, 이 의미를 적어놓은 이 정의표를 보면은 더하기 with carry예요. 받아올린 비트를 사용한 덧셈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ADC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덧셈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8비트 정수 2개를 더한 게 아니라 그걸 더할 때 제일 마지막 비트에 언제나 캐리 비트도 더하고 있던 거예요. 언제나. 자, 그럼 멀티바이트 덧셈 이거를 이제 예를 보면서 이해하면 좀 좋겠죠? 16비트 숫자예요. 여기가 당연히 로우 바이트고 여기가 하이 바이트를 일단 적어놨습니다. 16비트 숫자 2개를 더할 때 어떻게 되냐? 저희의 ALU는 기본적으로 8비트 숫자밖에 더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나눠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럼 첫째 바이트 0을 더해요. 막 더하고 나면 여기에 오버플로가 났어요.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캐리 비트에 들어갑니다. 캐리 비트에. C 비트에 들어가고요. 그 상태 레지스터에 있는 C 비트에. 그리고 바이트 1과 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트 1이 이거예요. 더할 때 요 마지막 비트에 1도 같이 더하면은 모든 게 계산이 돼서 최종 결과가 올바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캐리 비트가 정확히 뭔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